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동백꽃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해와 탐구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교과서 182쪽을 봐주세요. 자,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시간은 오늘, 즉 발단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발단 부분의 내용은 나무를 하러 서술자인 나가 산에 가려는데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서 나의 이것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나의 수탉을 뭐하고 있었어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수탉을 괴롭힘이라는 요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빈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자 사건. 이 감자 쪼간이라고 되어 있던 감자 사건 언제 일어났었습니까? 시간은 그렇죠.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며칠 전. 그렇지. 나흘 전이었었어요. 자, 나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려고 했는데 나가 그 감자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 먹었나요? 아니었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함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감자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도 괴롭히고 틈틈이 나의 수탉을 잡아다가 자기네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이는 그런 닭싸움이 시작되는 갈등이 점점 그 닭싸움으로 인해서 고조되어 가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점순이네 수탉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기기 위해서 나가 나의 집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고추장을 먹이긴 먹였는데 잠깐의 효과가 있었을 뿐 다시 점순이네 수탉에게 호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위기 부분에서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절정 부분에서 다시 언제로 돌아왔어요? 현재로 돌아왔잖아요. 오늘이 되는 거죠, 시간은. 오늘이 돼서 이제 나의 수탉을 공격하는 점순이네 수탉을 단매로 때려 죽이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또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절정 부분의 이야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절정 부분에서 동백꽃이라는 소재가 나오면은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화해를 하고 점순이에게 떠밀려서 나는 동백꽃 속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점순이와 함께 쓰러졌었죠. 그래서 그 알싸하고 향긋한 동백꽃, 노란 동백꽃, 생강꽃의 향기가 머리를 스치는 순간 고만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딱 느끼는 그제서야 느끼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과서 183쪽 2번 문제. 이 글의 등장인물에 관해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부터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나에 관해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 서술자이자 곧 주인공이었었죠. 자, 성별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남자였고요. 나이는요. 17살이었고요. 신분은 어땠나요? 마름인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붙이는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빈칸에 딱딱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처지와 성격을 파악해보자. 즉, 소설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 대부분의 방법들은 대부분 이 동백꽃이라는 소설 속에서는 간접적 제시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나도 한때는 점순이가 겁실겁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다. 이 부분에서는 직접 제시가 쓰였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말과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간접적 제시가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처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이 두 가지의 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점순이의 수탉을 단매에 때려 죽이고 나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처지임을 알 수 있느냐 한 5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계층 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고 소장농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내용 먼저 메모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또한 점순이가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혈질적인 데가 있어요.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결국 수탉을 죽였으니까 상당히 또 다혈질적인 면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점순이의 성격을 또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 4가지가 나와 있죠. 평소 부끄러움을 타지도 않고 분하다고 눈물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의 수탉을 심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어떤 행동들 뭐 이 자식아 누집 딱인데 하면서 당차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라고 하면서 또 좀 이렇게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약속까지 받아내는 어떤 야무진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순이의 성격 한 4가지 정도 추측해 볼까요? 방어적인 나에게 계속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딸이니까, 마름의 딸이니까. 그리고 나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아직 감정 표현에 다소 서투른 면이 있는 순박한 농촌 처녀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또 굉장히 활달하고 씩씩합니다. 당찬데도 있고요. 반면에 또 야무지고 매서운 면도 있고 또 집요한 면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183쪽 2번의 2번 문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184쪽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술자가 이 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자, 첫 번째 문제. 이 글의 서술자를 말해보자. 한 글자죠, 답은. 뭡니까? 나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점순이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과 점순이의 의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감자를 주는 행동, 점순이의 행동 중에 감자를 주는 행동, 그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죠. 나의 생각은 뭐였어요? 나는 어떻게 그 감자를 해석했나요? 받아들였나요? 그쵸? 되게 갑작스럽고 느닷없고 그리고 너 집에 이거 없지? 이런 거 없지? 하는 걸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 상했어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나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3가지. 근데 실제 점순이의 의도는 뭐였어요? 나하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친해지고 싶었겠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거고 또 제일 그 결정적인 건 뭐였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나의 생각과 점순이의 의도가 상당히 갭이 큰 걸,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죠. 자, 닭싸움을 시킨 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얘가 정말 미쳤나? 왜 이러지? 제정신이 아닌가? 진짜 못됐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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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고 막 약이 오르고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쵸? 근데 점순이의 의도는 뭐였어요? 닭싸움을 붙인 점순이의 의도는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게 복수하고 싶다 플러스 여기에다 하나 더 적어줘야죠. 뭐 하는 거예요? 관심 끌기라고 하나 추가로 적어줘야 되겠죠. 플러스 관심 끌기. 관심 끌기라고 적어주세요. 관심 끌기. 관심 끌기. 아이고, 관심 끌기. 에이씨, 어떡하지? 됐죠? 네. 관심, 심입니다, 이거. 됐다. 자, 넘어갈게요.
3번. 이 글의 서술자를 나로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절정 부분 다 보고 나서 서술자의 특징 파악을 정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렇게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나를 서술자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냐면 서술자가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좀 웃음을 유발하면서 해학적이고 순수한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좀 영악하고 똑똑한 서술자여서 금방 눈치를 챘다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소설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끝끝내 거의 말미에 가서야 눈치를 채는 그런 어수룩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움으로써 조금 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들도 많았고 또 한층 더 그 둘의 사랑이 순수하게 느껴지는 그런 풋풋한 이야기가 되게끔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꼭 적어 놓으세요. 교과서 185쪽 4번 문제입니다. 서술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가와 나의 서술자를 파악해보고 서술자가 서술한 것을 골라서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원래 동백꽃인 가와 서술자를 바꾸어 써본 나를 비교해 봄으로써 서술자가 달라지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소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가는 우리가 지금 봐왔던 서술자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원작이고요. 나를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너 집에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점순이는 만식이에게 자기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먹어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만식이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몹시 화가 났다. 점순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자 만식이는 점순이를 보았다가 참으로 놀랐다. 자, 일단 여러분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럼 나는요? 나는 몇 인칭 같아요? 일단 인칭부터 찾아볼까? 가에서는 나라는 서술자가 눈에 보였었죠. 그런데 나를 보니까 원래 가에서는 서술자 나로 드러났던 게 나라는 말이 없어지고 서술자 나한테 이름이 생겼어요. 만식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일단 눈 씻고 찾아봐도 서술자가 나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몇 인칭이야? 그렇지. 3인칭 시점인 거죠. 그리고 3인칭 시점 안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알고 있는 서술자인지 그렇지 않은 서술자인지에 따라서 3인칭 전지적 시점 혹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소설 밖에 있는 3인칭 시점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만식이는 점순이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이 부분에서 만식이의 속마음 나와 있잖아요.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몹시 화가 났다. 이 부분에서 점순이의 마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다 알고 있네. 그러면은 무슨 시점이에요? 3인칭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죠. 오케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를 정리해 봅시다. 가에서의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였어요. 나는
서술자이자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서술할 수 있냐면 나의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나의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점순이에 모두 서술되어 있어요. 행동도 서술되어 있죠. 그러나 점순이의 속마음은 나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자,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등장인물이 아니라 제3자,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였단 말이야. 등장인물이 아닌 제3자였고요. 근데 이 제3자인 소설 속 밖의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만식이 점순이 할 거 없이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꿰뚫어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서술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만식이의 행동, 만식이의 속마음, 점순이의 행동, 점순이의 속마음 다 알고 있잖아. 다 파악해서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이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186쪽에 4번의 2번 문제. 나와 같이 서술자를 바꾸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던 소설을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겼었나요? 그렇죠. 1인칭일 때는 나의 심리만 알 수 있었어요. 나의 속마음만. 그런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시점이 되니까 남녀 주인공 모두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남녀 주인공의 처지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비율로 균형 있게 서술이 돼요. 인물의 심리와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주인공의 마음들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사건 전개가 독자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알려주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독자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독자의 예상과 기대를 크게 벗어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점순이와 나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원작에서는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지만 독자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미를 느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술자 나를 통해서 웃음이 유발이 됐었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게 되면은 너무 이제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 독자들의 상상력이 들어갈 요소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면은 굉장히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던가 내용이 또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차이 여러분들 좀 내용이 많지만 교과서에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뒤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거 먼저 적고 뒤에 이어서 또 추가로 2번에다가 더 적으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적어주세요. 2번 186쪽 4번의 문제 2번에다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던 동백꽃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점순이와 나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원작에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자들은 다 알고 정작 당사자인 본인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읽으면서 웃음이 유발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니까 그런 좀 재미는 반감이 됐었죠.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분위기, 내용이
내용이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만큼 서술자가 누구냐, 서술자의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소설의 내용은 내용과 분위기에 큰 영향을 서술자가 끼친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설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 187쪽에 있는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에서 서술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소설 한 편을 또 감상을 해볼 텐데요. 일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이 성석재가 쓴 소설은요, 좀 특이하게 서술자의 시점이, 그러니까 서술자가 두 명이에요.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인물의 시점이 교차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를 각각 파악한 다음에 작가가 왜 이러한 서술자를 설정하였는지 그 의도와 효과를 파악해보는 활동을 한번 다음 시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